그러면 이제 요거 인과관계를 근거에다 두고 아내 외도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아내는 여자죠. 자, 여자입니다. 자, 여자가 이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상처를 받으면 여자가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상처를 입으면 무의식이 먼저, 지금부터 무의식이 작용하는 겁니다. 무의식이 무슨 작용을 합니까? 상처에 대해서 치료하려고 합니다. 요 치료하는 방법은 1번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두 번째,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 또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치료하게 되면 여기에 기억을 하긴 하는데 무엇을 기억을 하냐면 좋은 감정으로, 즉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 생기고 행복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게 원래 순서예요. 이게 무의식의 작용이에요. 여자들의 무의식은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여기가 무의식인데 이 상처는 뭐가 느끼냐? 의식이 느껴요. 상처는 의식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아파. 아프다는 얘기는 무의식에서 치료 작업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아파. 라고 왜 얘기합니까? 바로 무의식이 그 여자가 갖고 있는 무의식이 나 치료하고 싶어. 나 치료 좀 해줘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 사람이 아프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 아픈 여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필요 없어. 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어. 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해라는 말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엄청나게 필요하고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게 돼요. 평상시에는. 근데 이 상처가 조금 크고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해줘도 안 돼요. 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자, 이해 없는 위로는 뭐가 움직이냐? 이해 없는 위로. 그게 기분이에요. 이게 기분, 즉 쾌락을 만들어요. 쾌락에 대해서 섹스 뭐 즐기는 쾌락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로 바꾸는. 이해가 없는 바로 위로는 기분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라져요. 왜? 상처 그대로 있잖아요. 치료 안 된 채. 그래서 또 아픈 거예요. 그럼 또 위로받고, 또 아프면 또 위로받고, 또 아프면 또 위로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상처가 처음에는 기억이 날 때 상처로 아파요.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은 치료를 하려고 이해를 하고 격려와 위로를 받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해가 뭡니까? 이해라는 게 뭐예요? 이치를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이해는 이치예요. 원리. 이 상처가 왜 정확하게 발생됐는지에 관련된 이 이치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왜 인간의 마음에서 그렇게 작용되고 심리에서 그렇게 작용된지를 이치를 설명해 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잊지 않은 데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 보통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으면 위로받으려고 하네요. 상처받으면 평상시엔 돼요, 이게. 왜? 기본이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상대에 대한 신뢰와 상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상대에 대한 사랑하는 감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위로만 받으면 놀랍게도 치료가, 그 다음에 안 아파요. 이거 가지고 안 아파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여자들이 보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때 없었어. 너 옛날에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 너 예전에 이랬잖아. 이 상처를 얘기해요. 왜? 치료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치료가 안 된 상처가 지금 현재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기분을 즐기면서 쾌락을 추구하다 말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한테 상처가 있구나. 치료되지 않은 상처. 그런데 이해 안 된 채 위로만 받았던 그런 상처가 존재하고 있구나 알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내 외도가 발생하게 되는 이 원리를 설명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억, 즉 사랑과 행복의 감정을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이치와는 관계없이 위로를 받으려고 들어요. 이 무의식. 이거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게 자기도 모르게 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처가 좀 있어. 그러면 말이 많아져요. 말 무지하게 많아져요. 수다쟁이들이 변해가지고 다다다다. 다 남자들은 경험을 다 해봤을 텐데 와이프들이 달달 울 거야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남자들한테. 근데 말이 많아져요. 남자가 수다스러워진 거는 스트레스가 해소됐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여자는 치료하려고 할 때 말이 많아져요. 근데 치료가 다 되잖아. 말이 없어져요. 여자들은 치료가 되고 나면 말이 없어진다니까? 그런데 남자들은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말이 없어져요. 근데 치료가 되고 나면 말이 많아요. 그것만 참고로 이게 다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자, 상처를 입게 되니까 위로를 받으려고 보니 나 위로해달라고 그냥 계속 뭔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위로를 받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요 위로를 받을 때 과연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요 위로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요 상처를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죠? 요거 상처를 치료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이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친구 만나 수다 떤다든가 있죠? 이것저것도 안 돼. 처음엔 치료하려고 알코올 한 잔 딱 하고 나니까 야 여기 좀 나아진 것 같아. 조금 술도 한잔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어떤 때는 뭘 합니까? 취미 활동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뭐를 하죠? 뭐 여행 갈 수도 있고 또 더 게임도 좀 할 수 있고 게임도 좀 할 수 있어요 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쇼핑도 할 줄 알고 또 뭐가 있을까? 맞지. 수다 떨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아. 어떤 사람은 맞지. 맛집 찾아다니기도 하고 훌륭하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남자 만나러 돌아다니기도 하고 남자 만나면서 막 어떤 사람은 인생 말이야 섹스나 하자 이런 사람도 있고 여기 생각보다 쾌락이 좋거든요. 수많은 것들을 합니다. 뭘 할지는 저는 몰라요. 이건 관심이 저는 이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 무엇이 됐든 간에 이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자기 상처를 위로받아서 치료하려고 드는 행동인 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나왔어. 처음에는 목적이 뭡니까? 상처를 치료해. 요걸 딱 하고 나니까 마치 치료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기분이 좋아서 뭔 살 것 같아. 또 한 2, 3일 있다 보니까 여자는 심리주기가 3일주기입니다. 여자는 3일주기예요. 3일 지나면 이상하게 또 이상해져. 그럼 얘가 또 자기네. 또 위로가 필요한 거야. 그때 만만하게 내가 해본 게 뭐 있어요? 맛집 찾으러 다녔어. 그럼 또 맛집 찾으러 또 다녀요. 그게 반복이 되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어차피 치료 안 되니까. 계속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습관이 됩니다. 습관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내가 조그마한 상처가 움직여도 그걸 해요. 조그마한 게 움직여도 그걸 하고 조그마한 게 움직여도 그걸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술 같은 경우인데 요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면서 해. 조그마한 상처가 뭐 작용됐다면 한 잔, 조금만 했다면 한 잔. 요게 남자의 원리기도 해요. 남자는 이게 틀려요. 이 근본이 틀리고 백단이 틀려요. 근데 여자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좋아. 여기까지는 습관적으로 간다 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이거는 치료해서 요까지는 가잖아, 그래도. 그죠? 요까지는 가요. 그럼 요 상처가 다른 거예요. 요 상처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온 상처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습관적으로 했던 이 대상들이 있어요. 이게 대상이잖아요. 이 대상을 못하면 상처를 입어요. 이게. 여기서 뭐가 나되냐? 바로 감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미 보이면은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를 입어요. 엄청난 큰 상처를 입는 것처럼 느껴져. 이거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이것도 감각 생긴 거 치료해야 되잖아. 즉각 일로 들어가요. 일로 넘어가지 않아요. 여기서 순환 구조가 딱 이루어져. 이거를 중독이라고 해요. 자, 이제는 술이 술을 부르는 거예요. 알코올이 감각이 생겨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알코올도 먹어야지 된 거야. 좀 괜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3일 이내에 또 먹어야 돼. 감각이 생겨가지고 이 감각은 불안, 초조, 그리고 굉장한 스트레스와 상처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이 감각은 자기도 이런 게 싫어. 싫은데 안 돼. 이제는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습관적일 때는 그래도 좀 버틸만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 얘기하면 뭐라니까? 습관성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 그 왜 습관성을 붙였나 몰라? 당연한 수순인데. 그 습관성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 중독이 아니에요.
습관성 알코올 중독이란 말은 없어요.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 중독이고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거든요. 그런데 습관적이냐 중독이냐 차이일 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 남자가 하나 있어. 자, 재밌는 게 이 관계 중독은 인간이라고 그랬죠. 인간. 근데 좋다. 왜 하필이면 관계 중독이라고 표현했냐? 놀랍게도 다른 거는 다 인간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른 대상들은 다 인간하고 관계 없는데 유일하게 인간하고 관계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섹스. 다음에 남자든 여자든 남자든 여자든 요 사람들과 가는 게 요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치료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중독이 되는 요거 들어가는 거 요거 인간과 연결 있잖아요. 요 대상이 인간이잖아요. 또 하나 있죠. 요 섹스 대상도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가는 중독은 섹스 중독과 관계 중독 두 개 외에는 없어요. 두 개 외에는. 그런데 요 섹스 중독은 섹스 그 자체에 중독된 거지 그 사람의 반응이 뭐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섹스 그 자체에 중독되는 거예요. 목적이니까 대상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관계 중독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한 사람에게만 중독되거든요. 그 한 사람에 많이 중독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관계 중독으로 들어갔던 섹스 중독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과 요거와 연결될 때 요 섹스 중독일 때는 감각이 뭐에 생깁니까? 섹스에 생기죠. 섹스 중독일 때는 TV를 이렇게 보는데 뭐 성 관련된 얘기 툭 나와서 못 견뎌요. 그때부터 이제 못 견뎌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집에 설거지 하다 나가도 그냥 집 나가요. 나가가지고 연락했는데 이제 아무도 안 돼. 그때부터는 막 감당을 못해 자기가. 길바가 지나가 아무 사람이 붙들고 해야 돼요. 여자들 섹스 중독은 눈 뜨고 못 봅니다. 그런데 섹스 중독 아니거든요. 성욕과 연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마치 섹스 중독인 것처럼 지금 섹스 중독 치료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섹스 중독 아니라고요. 멍청이들이에요. 원인도 모르면서. 섹스 중독은 그렇게 쉽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관계 중독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관계 중독은 여자는 그 남자가 알지만 남자는 이 반응을 느껴가지고 여자는 이 관심만 받으면 그냥 헬레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갑자기 있는데 남편 얼굴 딱 봤더니 뭐가 얼른 그러면 그 남자가 이상하게 보고 싶어 못 견뎌요. 그럼 화장실 들어가서 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미쳐 죽겠는데 연락이 돼야 돼. 연락 안 되면 감당을 못 해요. 이 관심에 관련되는 게 또 상처를 작용해서 무조건 일을 뭐래도 들어야 돼. 뭐래도 관심이 들어와야 뭐래도 그래야 해소가 돼요. 그래야 해소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이게 관계 중독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안 하면 이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잘못된 걸까? 이 남자를 사랑하는 걸까? 이 남자를 사랑하냐고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남자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관심. 내가 한마디 이렇게 했을 때 관심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남자가 잘 사느냐? 야, 필요 없어요. 양아치 새끼도 상관없다니까? 생양아치 새끼를. 근데 생양아치일수록 이 관심을 잘 줘요. 생양아치일수록. 왜? 줄 데가 없거든. 줄 데가 없거든. 그래서 이상하게 이 저게 자기 남편보다는 훨씬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관심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못 살면 좀 어때 뭐까지 나한테 들어오면 나를 여자로 인식해 주는데 그래서 이 상처가 또 작용을 해서 또 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은 반드시 이 감각을 동반하게 돼요. 근데 이전에 벌써 뭐가 움직입니까? 상처를 치료하려고 들어서 처음에는 원래 이제 수다 떠는 재미를 삽니다. 수다. 답답해. 근데 어쨌든 뭘로 가다가 보면 취미에서 만난 사람은 일로 넘어가기도 하고 여행 가서 만난 사람이 일로 넘어가기도 하고 맛집 찾아다니다가 넘어가면 일로 가기도 하고 중독은 옮겨다니거든요. 중독은.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이 꼭 하나는 걸쳐요. 요거 관계 중독 들어가기 전에 맛집 찾아다니다가 같이 다니는 사람이랑 한 바퀴 해야 돼. 또 뭐 있습니까 여기? 동창회도 아주 훌륭한 먹을거리죠. 남자들이 동창회를 좀 좋아해요.
왜? 동창회 오면 여자 혼자 왜 올까요? 동창회 상처 하나 주는 거야. 집구석이 분명히 자기 남편이랑 그 다음에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는 왜 오냐고. 지난번에 한번 상간녀 관련된 거를 제가 한번 남편에 대해서 다룰 때 그 동창회 오는 여자들의 심리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남편 쪽에 달았으니까 동창회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여기 취미 있네. 제일 만만한 게 뭐냐? 산에 가는 거. 저 다 나쁘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놀랍게도 산에 여자 혼자 왜 올까? 그것도 나이 좀 있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 답답하기 때문에 운동 삼아서 오긴 오는 건데 답답하니까 같이 갈 사람은 없고 답답해서 그 남자들이 이렇게 보면 어떨 것 같아요? 훌륭하죠.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왜? 여기에서 율로 넘어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여기서 율로 넘어가는 건 순식간. 여기서 율로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율로 넘어가는. 왜? 그 안에는 이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존재합니까? 이게 다 상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 남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관계 중독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에 친구 한 명 수다 떠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관계 중독이야. 그럼 홀라닥 들어가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가는 거야. 친구 따라. 그래서 뭐가 있냐면 아내 외도를 하는 사람, 아내 지금 외도 중이다 그러면 아내 외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사람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볼 것도 없어요. 아내 외도 중이거나 아니면 이제 곧 해요. 곧 해요. 이거 문제 심각해요. 옛날에 어느 경우까지 있냐면 A라는 사람이 외도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한 명 있어요. 남자 A가 있어요. B라는 친구가 이제 한 명이 딱 같이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남자 A가 요 여자랑 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랑 둘이 쌈박질하고 난리 나서 이 사람은 다시 C라는 사람을 만나고 둘이 놀다가 또 얘가 친구 있는 또 C를 만났는데 요 남자애가 요 C랑 또 외도를 하고 B는 또 D를 만나고 이게 일파만파 되는 게 제가 이런 상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친구 따라 무조건 바이러스예요. 무조건 다전달시켜요. 그 이놈은 뺑 잡았죠. A도 B도 얘들 싸움만 시키면 돼요. 얘들 싸움만 시키면 돼. 그럼 당해도 되는 거예요. 이 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 중독 만드는 건 순식간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관계 중독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내 외도는 분명히 중독은 중독인데 처음부터 중독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분명히 나 상처 치료해달라고 남편에게 수없이 많은 신호를 보냈을 거예요. 분명히 보냈어. 근데 그 남편이 뭡니까? 이게 남자의 원리에서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서 다른 데 재미와 즐거움에 몰입을 하고 기억을 안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남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막 나 치료 좀 해줘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든. 그러니까 홀라닥 그 약을 사고 됐어 다음에 여행 그 자체가 안 가죠. 여행 그 자체가 뭐 왜 아내가 여자로 보이는 여자 아니거든. 아내지. 벗어나서 그냥 넘어가면 기억 못해요. 과거 상처 여자 관련돼서 무슨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계속 나 치료해줘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치료가 안 되니까 무엇인가를 모르게 자기도 모르서 해봐요. 여기 또 하나 빠진 게 있네. 일에도 빠질 수도 있잖아. 일에도. 그래서 일하는 재미에 처음에는 그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일 열심히 하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일 열심히 하고 좀 지나다 보니까 요 습관적으로 가다가 일을 하다가 만난 남자가 되면 이제 또 이걸 홀락 들어가면 그때부터 중독으로 휙 들어가는 거예요. 일 중독이 아니라 뭐예요? 관계 중독이죠. 그러다가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또 일로 홀락을 넘어가는데 이 중독은 넘나드니까. 그러면 일에 막 몰입됐다가 남자가 또 생기면 또 홀라다. 그러니까 다시 또 그 남자가 뭘 가지고 뭐 와이프한테 당했다 뭐 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또 상처 입고 다시 또 뭘 해야 돼 그러면 또 일 중독에 또 빠져들면 되는 거야. 요거 열심히 하다가 요로 갔다. 요거 열심히 하다가 요로 갔다가.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게 중독이에요. 대부분들은 요 상처 치료 습관적 중독 이쪽으로 넘어갈 때 꼭 한 단계를 건너가는 게 수다가 떨던 일이 됐던 술이 됐던 취미가 됐던 뭐가 됐던 이 관련되는 거 그걸 통해 가지고 만나는 남자들과 함께 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 중독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아내 외도예요.
자, 그러면은 남편들에서 그래서 제가 아내에도는 부부 공동 책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에도는 남편의 100% 책임이 있어요. 아내는 하등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내배도일 때는 남편의 공동 책임이에요. 그 이유가 하나 있죠. 아내배도 가기 전에 막을 수 있었어요. 어디에서? 여기서 신호 보내거든요. 반드시 보내게 돼 있어요. 여기서 SOS를 청해 계속. 나 치료해달라고. 여기서 얼마나 애타게 치료, 이 여자가 한번 보세요. 이 아내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랑 왜 살았을까요? 사랑하고 신뢰를 하고 믿기 때문에. 왜? 내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분명히 나 치료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 생활하고 아이 낳고 잘 살아오다가 신호를 계속, 나 힘들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까무시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이 사람 믿고 살아야 될지. 그래도 어떻게 됐든 계속 얘기해도 계속 치료가 안 되니까 어딘지 모르는 대상을 향해서 자기의 이제 집중, 몰입을 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만난 남자는 순식간이에요. 그럼 그 바로 관계 중독이 이제 발로 후라락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못 나와요. 왜? 욕이 아니면 여기로 가야 되거든. 욕이 아니면 여기로. 야, 요때 내가 만약에 관계 중독에서 있을 때 그 사람이랑 취미가 너무 좋았어. 그럼 일 안 해요. 또 여기서 헤어지잖아? 그럼 여기 취미로 가요. 그럼 또 여기 또 남자 또 있거든. 계속 반복돼.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반복을 해요. 못 나와. 이거 치료해주지 않으면 못 나와요. 자기 스스로가 먼저 알아야 되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 못해줘. SOS 이거 할 때 못해줄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돼. 이 사람을 끌어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자기 목숨 걸어야 돼. 이때는 뭐라 그러지? 가래로 막을 수 있는 거를 이때 들어가면 포크레인 가지고도 안 돼요. 최소한 뭐가 필요해요? 포크는 수백 개가 필요해요. 자기 전부를 걸어야 돼요. 여기는. 자기 전부를 걸지 않으면 이 여자 안 돌아와요. 돌아올 수가 없어. 이미 중독에 빠져가지고 강박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치료할 거야? 그래서 남자는 알아야 되는 게 아내가 배려를 했다면 제 1차적으로 아마 기억도 잘 알 거예요. 아, 내가 이때 이거 몰랐었는데. 그렇다고 남편이 잘못했냐? 잘못한 거 아니야. 잘못 안 했다니까, 몰랐다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거든. 돌아와 보니까 이렇더라고, 세상에. 근데 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빼놓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보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최소한 이걸 원리를 딱 알면 아내를 한번 가서 알아봐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눈에 안 보여요, 지금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아프진 않아요. 이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남자에게, 아내의 외도가 발생되면 남자에게는 무조건 뭐가 발생합니까? 외상 스트레스에 의해서 노이로제성, 강력한 트라우마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원리, 요 원리만 딱 알아도 최소한 외상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왜? 이제 알았거든요. 내 와이프가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버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요 과정에서 뭐가 문제겠어요? 요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 아까 설명했던 그 이치를 설명할 때 요 과정에서 무엇이 바뀌냐면 바로 대상이 바뀌었죠. 요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원래 처음엔 대상이 누구였어요? 남편이었죠. 남편에게서 처음에는 그러다가 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중간 역할을 했던 그리고 다른 남자로 바뀌었어요. 남편에게서 다른 남자에게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마음은 감정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툭딱거리고 바뀌었다? 아니라고요. 하루아침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걸 일로 되돌리려면 얼마나 많은 남편의 노력이 필요하겠느냐. 이제 이것을 전제 조건에다 깔고 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이 길을 안 가려고 해요. 그 이유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 남자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작용하거든요. 그게. 여자는 견디는,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있지만 집에 치료하려고 들기 때문에 견디는 힘이 있지만 남자는 견디는 힘이 없어요. 여기에 만약에 이 관련된 아내가 외도를 했어.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야 이게 뭐가 잘못된 한참 잘못된 것 같아.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하면 치료해? 뭐 어쩔 거야 뭐 지금 발생된 거는. 그럼 중독에서 벗어나자.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진짜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처 꺼내면 안 되겠죠.
자, 관계 중독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관계 중독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중독의 원인, 아니, 여자들의 심리장애인 여자들의 중독증, 알코올 중독이 됐든, 관계 중독이 일 중독이 됐든, 원 중독이 됐든, 이 중독, 대상에 빠져드는 이 중독에 관련되는 게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건 결과잖아요. 그죠? 원인은 어디 있어요? 위로에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원인은 어디서 찾아요? 여기서 찾죠. 여기서 찾잖아. 그래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보는데? 이거 알 필요 없어요. 뭐만 알면 돼요. 이거 지금 위로받으려고 하는 행동이고, 이 원리만 알면 돼. 이제 뭐만 시켜주면 돼, 그러면? 무슨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게 뭐야. 뭐만 해주면 돼. 진짜 이치를 설명해주면, 왜? 어차피 마음 바꿨잖아. 사랑해서 이래서 예전에는 이게 신뢰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라는 바탕이 그냥 저절로 깔려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위로만 받으면, 이때 상처를 치료하고자 할 때 위로만 받았으면 치료가 됐었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마음이 일로 가고, 일에서 또는 난자에게로 변화되고 하는 이런 중독 증세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뭐가 바탕이 없어요? 감정, 즉, 사람의 감정이 바탕에서 사라져버리게 된 거야. 그러게 되니까 이제는 이해를 건너뛰어서 그냥 바로 위로로 가는 거야.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치예요. 이치. 이거를 알려주는 길밖에 없어요. 알려줘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알려만 주게 되면은 스스로가 놀랍게도 치료를 하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그리고 격려와 위로하는 방법은 이 남편에게 안 받아도 된다니까? 남편만 있어? 이래서 받아도 돼. 그 대신 중독에서는 벗어나요. 왜? 치료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알코올 중독자들도 그래요. 여자들 알코올 중독은 제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요거만 시켜놓고 난 다음에 격려와 위로를 알코올이 아니라 어디로 바꿔줄까? 쇼핑 중독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여기 돈 좀 버네. 그럼 여기에서 위로받게끔 딱 해주면요. 놀랍게도 요걸 하고 일을 딱 하면은 알코올 중독이 사라져요. 알코올 중독이. 그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좋아하는 남자 이렇게 진짜 좋아하는 저게 양아치인지 아닌지 모르는 눈까지 다 가르쳐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저 괜찮아. 그러니까 남편도 괜찮은 것 같아. 요 일에서 남편으로 휙 전화만 시켜주면 끝이에요. 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해를 정확하게 인간의 마음과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남자와 여자에 관련돼서 상처가 왜 내 몸 안에서 발생이 돼서 무의식이 왜 이렇게 작용되는지 관련된 이 이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격려와 위로가 딱 움직이면 무엇을 격려와 위로를 할지 모르지만 이거를 딱 움직이면 놀랍게도 상처가 하나씩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꼭 굳이 남편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이건 일이 될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고 뭐도 될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요 일이라는 놈은 생산성을 유발해요. 요 일은.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에 빠지도록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요 일에 빠져가지고 요 남자를 만나면 또 이 문제가 또 생기잖아. 그래서 뭐를 합니까? 상담할 땐 필수가 있어요. 너 치료될 때까지는 아무도 만나지 마. 남편 안 만나도 좋으니까 아무도 만나지 마. 그거 선생님이랑 약속만 해달라.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차단시켜놓고 치료 들어가기 시작하면 요 일과 요 격려 위로를 통해서 요 이치를 딱 요 판단을 큰 유지를 하면 놀랍게도 상처가 치료되고 그래서 상처가 치료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는 너 아무나 만나도 돼 라고 얘기할 때가 사람들 딱 만나게 되면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놈인지 저놈이 심리장애인지 아닌지가 다 해석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날에 저한테 상담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남자를 못 만나겠어요. 라는 말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들어서 이렇게 남자 보니까 저것들이 다 목적의식이 있는 게 눈에 나 보이기 시작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만났던 사람들도 이제는 쉽게 만나지 못하게 되는, 즉, 최소한 관계 정도로 들어가는 건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물론 이 중간 매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또 들어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무의식이 아직 조종을 계속 이 중독에서, 이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구조를 갖긴 갖되, 결국은 이 이해되는 기간 동안은 어딘가에
빠져서 못 벗어날 수 있도록 통제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해요. 이게 아내 외도가 발생되는 원리이면서 치료하는 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내 외도가 아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내는 이 무의식이 치료를 하고자 할 때 이러한 원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이 과정에서 수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엄청난 SOS를 보냈을 거다. 이걸 1년을 보냈을지 5년을 보냈을지 20년을 보냈을지는 잘 몰라요. 전 알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어디에 와 있다 지금 현재? 이게 중독에 들어와 있다는 건 알아요. 아, 이런 과정을 거쳐 왔겠구나. 그렇게 추정을 하면서 이 사람을 과연 그러면 어느 쪽으로 몰입돼 들어가게 만들고 이해를 시켜줄 것이냐가 제 치료법이기도 해요. 그러면 놀랍게도 치료가 금방 일어나요. 특히 여자들은 이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쉽게 치료가 일어나요. 쉽게. 남자들은 안 돼요. 왜? 이 스트레스를 자꾸 벗어나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기질이 조금만 안 맞으면 무조건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안 받아들인다니까. 지 필요하지 않으면. 그거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외도의 원리가 의외로 단순 명료한 거예요. 이게 중독의 원리이기도 해요. 이게 중독의 원리예요. 중독증 치료할 때 이 원리에 입각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코올 중독 생각보다 쉽게 치료해요. 나중에 알코올 이렇게 몇 개월 지나서 알코올 이렇게 이거 왜 먹어요? 뭐야 쟤 진짜 알코올 중독자 맞아? 그리고 5년 후에 보세요. 똑같아요. 그걸 완치라 그래요. 안 믿어요. 얼마 전에 그 사행성 남독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진짜 중독이 치료됩니까? 도박 중독이. 사행성 남독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원래 거기다 좀 넣으려고 애 무지하게 많이 썼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마 조만간 한번 찾아올 거예요. 대전 청사에 있더라고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찾아오겠대. 꼭 와라 그러면 와서 얘기 좀 해보자. 내가 원리 설명해 줄게. 말도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냐? 최소한 이 원리조차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 원리조차도. 원리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치료법은 또 어디서 만들어낼 거야? 왜냐면 이 전단에 이게 뭐가 움직입니까 지금? 이게 무의식이잖아요. 이게 여자가 작용하는 무의식이에요. 우리 여기 여자들 이렇게 쭉 앉혀놨다. 예를 들어 아내가 외도를 했어. 그래서 외도했던 아내들만 쭉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 나올 때 되면 다 울어요. 얼마나 애타게 그 남자에게 얼마나 애타게 이걸 찾았어요. 자기가 안 들어가려고. 자기 삶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일인데.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놀랍게도 여기 앉아있는 100명이 앉아있다 해서 그 100명이 똑같아요. 무슨 상처인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순서를 겪었어요. 똑같이. 그만큼 원리라는 건 이치, 즉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요 사람에겐 되는데 요 여자에겐 되는데 저 여자에겐 적용이 안 된다? 그건 무조건 아니에요.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확률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안 맞아요. 이거 안 맞아요. 왜 안 맞겠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가 심리장이거든. 그래서 저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맞다고 그러는데 난 안 맞아. 나는 틀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심리장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고 싶지 않아. 이건 일반 사람들이나 그런 거지 난 안 그래. 왜 당연하죠? 자기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지. 자기 자신이 문제가 없다. 난 문제가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더 심각한 심리장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 외도의 원리를 한번 쭉 보면서 이런 과정을 이렇게 겪어왔구나.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내가 참 왜 이렇게 몰랐을까? 자책하지 마세요. 왜? 몰랐잖아. 지금부터 책임져. 이거 못했던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야. 지금부터. 남자는 지금부터 책임져야 되는 거고 여자는 이거를 또 알았어. 내가 이런 강박이 있어갖구나. 사랑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사랑 같은 소리 하겠네. 술 한잔 먹는 거에 불과한 거야, 그놈은. 이놈은 술 한잔 먹는 거에 불과해. 술 까짓거 내가 내 돈 주고 사먹는다 치자. 이놈한테는 뭐 한 거예요? 반응해줬잖아요. 반응해주는 것밖에 없는, 반응해줬네, 된장.
그 많은 경우인데, 그래서 고통을 받다 나중에는 내가 때려 죽이고 싶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는 1차 피해는 누굽니까? 1차 피해는 아내예요. 2차 피해는 남편, 3차 피해는 자식이에요. 왜 아내는 1차 피해일까? 성폭력 수준에 버금가는 상처를 입어요. 상간남 때문에. 성폭력 수준에 가는 이 상처를 입는데 이 안에 이 상처가 엄청나게 그 성폭력 수준에 만날 때마다 성폭력 수준에 맞먹는 상처가 생겨요. 이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해리 현상이 왔어요. 그러다가 뭐가 돼? 그게 너무 좋은 거야.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성폭력 당하면서 실실 웃어요. 너무 행복해. 미쳤죠? 미친 거예요. 자기가 도는 거예요. 삼체 해리 현상이 와서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은 정신병에 들어가면, 정신분열증에 들어가면 여자들은 머리에다 꼭 꼽는 거예요. 그냥 두드려 맞으면서도 웃는다니까요. 애들은 울면서도 웃어요. 왜? 이미 문제가 생겼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어떤 피해가 왔는지를 자기 자신이 몰라요. 해리 현상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한다 그래요. 그리고 머리 계속 웃어야 되거든요. 자기 못 견뎌요. 그래서 맞으면서도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1차 피해자예요. 그럼 여기에 왔던 이 상대 남자는 이게 범죄자예요, 범죄자. 왜? 1차 피해 당했지, 2차 피해 당했지, 3차 피해 당했지. 요거 다 합치면 뭐예요? 이게 한 가정이에요, 가정. 이게 가정 파괴범이에요. 가정 파괴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에 관련돼서 내가 이제 계속 지속을 하고 있지만, 남들은 다 사랑이니 뭐니, 학자를 위한 외국은 다 그래요. 외도도 사랑이라고. 곧 책 나올 겁니다. 외도는 심의장애라고. 저는 이제 아주 전쟁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내, 남편, 자식이 다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범죄자예요, 범죄자. 그러면 어디에 준해가지고 처벌을 해야 될까요? 성폭력에 준해서 처벌을 해야 돼요, 이거는요. 이 새끼 범죄자예요. 갖다 잡아 넣어야 돼요. 다시는 딴 여자 못 건드리게. 엄단에 처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근데 문제는, 이거 이제 허락을 했다니까 문제야. 자기가 심의장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이걸 또 못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사랑이래. 사랑이래. 죽겠어요, 아주. 나 좋을 것 같아. 얼마 전에 뭐 기타 등등.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아내 외도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이 상대 남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범죄자일 뿐이에요. 왜? 요게 잘하고 있는 사람 툭 건드니까 반응하니까 그냥 홀락 들어가서 여기로 툭 넘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결정적인 아니면 말고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그런데 거기에 반응을 딱 해주니까 홀로가 관심 툭 보이니까 반응해. 그래서 휙 들어가는 게 바로 관계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중독은 가정을 파괴하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하나 그렇다고 이 사람이 잘못됐나?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몰랐잖아요. 우리가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파만파 계속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참고를 해서 이놈은 거의 범죄자 수준이구나 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이 원리에 관련되는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중단을 시키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이 책임을 지도록 해줄까? 이 책임져야 돼요. 이 남편도. 아내도 이 강박을 갖게 돼서 가정이 지금 이렇게 다 무너져가고 있는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둘 다 책임져야 돼요. 아내 입장에서 이 남편, 자식, 죄 없어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이 책임은 져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공동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거를 참고를 해서 아내 외도 원리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